네, 자유한국당 12월 7일 원내대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섭단체 중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가 같이 합의문에 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우면서도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연말 정국이 예산 정국인지 선거법 정국인지 헷갈릴 지경이지만 야당으로서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사안을 개별 접근해 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이번 정부 예산안은 무려 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태로 국회에 넘어온 마당에 그래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겉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가는데 조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허울 뿌린 일자리 예산 그리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디까지 헬세를 퍼줘야 하는지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 경협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여당의 일부 양보를 받아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감액은 감액대로 또 정액은 정액대로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급격한 SOC 사업의 몰락으로 특히 TK, PK, 강원 산간 지역을 비롯한 충청 지역에 그리고 호남 지역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SOC 사업들이 중단되고 또 조정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액 예산은 효율성이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차원에서 SOC 예산에 대폭 정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어설픈 복지 논쟁을 뛰어넘어서 이 국가적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여야 정의 앞으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고 그 시작으로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또 내년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출산 관련 이 예산들을 이제 통폐합시켜서 앞으로 출산 지원 장려금 등을 포함해서 직접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부분도 이번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도의 특히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 교통수단에 앞으로 예산이 또 정액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어떤 협상이든 어떤 합의든 맞춤을 하면은 많은 해안도 들고 많은 후회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지탄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에 당력을 기울여 오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께서 어제 단식을 선언하신 데 대해서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충심을 다해 만류하고 싶고 또 위로의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손 대표께서 선거법에 연계하고자 하셨던 예산안은 오늘 비록 처리되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여전히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차도 지난 봄에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낸 뒤에 단식투쟁을 겪으면서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또 데미지와 후유증을 겪고 갔던 터라 이 거센 강추위가 몰아치는 이 겨울날 연로하신 손 대표님 건강에 해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이 처리되는 만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가장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 그런 선거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야당 원내대표의 중심을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모든 비판을 감내하며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비판에 직면한 마당에 뭘 더 수행하고 무슨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것인지. 민정수석은 한가롭게 SNS나 하고 문자 메시지나 보내라고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착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감찰 발언들이 전원 교체될 정도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마당에 정작 민정수석만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몰렴치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정수석 한 사람 잘못해서 정권이 송두리째 넘어가는 것도 본인이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당연히 적극 사퇴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지난 4일 방송된 이 KBS의 오늘 밤 김제동에 대해서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방송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인맞이 한영단이라는 단체의 단장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인맞이 한영단. 참 대한민국의 대단한 위인맞이합니다. 이 단체의 단장이라는 인물을 인터뷰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부적합한 발언들 여과 없이 방송 전파에 내보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그 방송은 많은 국민들이 잠자리 들기 전 보는 방송입니다. 나는 김정은의 열렬한 팬이다. 나는 공산당이 좋다. 김정은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정말 편이 되고 싶었다는 발언들을 통해서 KBS가 방공으로 규율화된 우리 사회의 금기를 깨고자 나름대로 의도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KBS는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한전전기요금 고지서에 어저씨 공영방송 수신료, KBS 수신료가 늘 붙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방송 EBS조차 북한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는 마당에 공영방송들이 아파트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행위는 사회적 공기인 방송 전파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남발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무가내 무소불위의 떼법 권력으로 무장된 민주노총의 막강한 이 집단 권력 앞에 청와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강주행 일자리마저 끝내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예정 상설 협의체에서 합의문 최상단에 올라간 내용이 탄력시간 근로제입니다.
이 역시 청와대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 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머리를 숙이고 자진해서 국회가 논의를 좀 중단해달, 법안 처리를 좀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이 대한민국 거칠 것 없는 민주노총의 집단 권력 앞에 정권조차도 무기력하게 휘둘리는 이 상황,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자시하지 않습니다. 백주 대낮에 집단 폭력이 난무해도 정권은 속수무책.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노총이 반대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열이면 열을 다 가지려 한다고 뒤에서 볼멘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때법 권력을 내려놓고 사회적 고통 분담과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권 차원에서의 노동개혁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원순 시장 또 제가 한 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서울시 디지털재단의 이사장과 또 그 고위 간부들이 근무 시간에 술 사다가 술 먹고 성과금 자치했다고 내가 어제도 지적했지만은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요 근래 또 말도 안 되는 또 정책적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곡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은 청산유수라고 마곡 개발한다면서 한국의 베니스 워터프론트는 고사하고 연못 하나 달랑 파놓고 10조 원이 넘는 개발 이익으로 주민들 위해서는 꼴랑 2천억짜리 식물원 하나 지어놓고 입시 꺼부리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봉이나 했는지, 아니면 이 정부를 상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해달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박 시장 본인이 생각해도 대학 유치는커녕이고 수도권 규제 완화조차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말하네.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괜한 헛바람만 집어넣으려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정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